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 주말에 대구로 갔죠. 동대구역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고 이번 주말에는 서울역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최대 규모의 결집을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동대구역에서는 이제 경찰 추산 약 2만 명, 주최 측 추산이 7만여 명이었는데, 자, 장 소장님, 안 돼요. 이번 주 안 돼요. 서울역 몇 안 명 돼요. 예상? 몇 명이요? 예. 글쎄요.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갈까? 근데 어쨌든 최대 규모의 결집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오기 힘들 것이다.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반적인 반응이 투덜투덜이에요. 아, 집회에 대해서. 야, 우리 진짜 이제 이재명 정권하고 한번 되게 세게 붙어보자. 저렇게 야당 탄압하는데 우리의 결기를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뭐 대구에서 했으면 됐지. 서울에서 또 왜 해? 지금 국감 때문에 지금 바빠 죽겠고 9월 10월이요. 지방에서 행사 제일 많을 때예요. 아, 그래요. 지역구 행사 지금 주말마다 다녀야 되는데. 또 나들이 하는 것도 많고. 그죠? 아, 그럼요. 네. 인사도 할 때 많은데 네. 여기에 대규모 또 당원들 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투덜투덜이에요. 그러니까 열기라든지 집회 규모 모이는 사람 이거 대단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만치 안 돼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TK 의원이 주말에 서울까지 와야 하는 데다 장외 집회하면 윤 어게인 세력도 오는 등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 또 PK 초선 의원이 집회에 윤 어게인 팻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과연 중도 소구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장도욱 대표가 오늘 이제 대전 청년 간담회에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 집회는 비상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김종혁 최고님 가실 겁니까? 이번 주말 서울역. 자꾸 저한테 제가 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가든가 안 가든가. 수도권 당협위원장. 저는 뭐 그렇지 수도권 않다고 얘기를 중도 했으니까. 서울역. 근데 저는 이 집회를 보면서 그때 대구 집회를 보면서 예. 들은 느낌이 이거 전당대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축제로 갈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규탄대회라면서요. 네. 그러면 뭔가 비장함도 있어야 되고 아, 결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치어리더 하는 분들 다 불러다가 그분들이 부르니까 당연히 오신 거지만 예. 거기서 뭐 아파트 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그거 보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꿔놓고서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하면 어떻게 뭐 그거 선수들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아마 광장에 모여갖고 예. 쫙 운동권가요 쫙 깔면서 예. 비장한 분위기 쫙 잡아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대구에 모여갖고 그냥 나 진짜 뭔지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만약에 서울에서 한다면 예. 그런 건 좀 하지 마라. 좀 비장함을 보이려면 그런 식으로 무슨 모객행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치어리딩 불러다가 쇼하는 것들 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대회가 도대체 당 대표를 위한 대회냐, 당을 위한 대회냐 당 대표를 위한 대회다. 그런 생각도 장도 들어요. 연설 대회. 예. 장동혁 대표가 가서 확실하게 누가 당 대표인지 알겠지. 뭐 이건 뭐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또 그냥 뭐 목소리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되게 이제 설득력이 있거나 이렇게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톤이 쫙 올라가갖고 하이 톤으로 딱 달려가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한 1시간쯤 있다가는 다들 듣기 싫어 똑같은 소리 하네. 톤인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려면 좀 진지한 부분과 설득력 있는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탄핵하겠다고 민주당 나왔을 때 대선 불복이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고개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관심을 갖거나 그럴까 아니면 휴일 망쳤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의원 몇 분과 보좌진들 몇 취재를 하셨구나.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의 공통된 단어를 얘기해요. 빅데이터. 지장사. 거기서 장동혁 대표를 의미합니까?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본인 장사 무슨 장사에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기 자기만 위한 좋은 거 아니냐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잘 나오고 아하. 있고 거기서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고 당 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장애투쟁 아니냐. 자기 만족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쟁에 대한 참여 열기가 확 떨어졌고 침울하대요 분위기가. 억지로 그냥 끌려나가는 거. 아하. 막 진짜 우리가 야 이거 나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심판해보자 그냥 결기차게 야 다 모여 다 동원해 뭐 300명 아니야 3,000명씩 모아 막 어허. 이래야 되는데 예. 국회의원들은 300명 모으라고 아 이거 300명 어떻게 모으지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결집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네. 뭐 말씀한 대로 억지 투쟁이에요. 이게 이제 억지로 쥐어짜내서 마른 수건에서 물 짜려고 하는데 나올 리가 없죠. 사실 이 투쟁의 형식을 갖추려고 손현보 목사도 찾아가고 사실상 통일교에 대해서도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서울에 오면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죠. 정광훈 씨한테밖에 기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씨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거리에서 언어들을. 엊그제 동대구의 언어가 딱 정광훈 씨 언어입니다. 예를 똘마니 뭐 이런 발언을 잘 써요 정광훈 씨가. 저는 그걸 그대로 지금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거를 다시 제공하는데 투쟁이란 특히 장애 투쟁은요. 그 투쟁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투쟁 동력이 뭐냐면 최소한의 본인들 보수 지식 내에서도 민심이라는 이름하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 막 그 노래 부르고 뭐 2만 명 추사인데 7만 명이 나왔고 막 떠들지만 사실상 사진 찍을 때 치즈 하잖아요. 웃어요. 근데 그게 진짜 웃는 겁니까? 근데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웃었죠. 웃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렵다. 이 억지 투쟁 자체는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말씀한 대로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장사. 근데 정치력이 이 수준이 아직은 일천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머리 아프실 것 같다. 근데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동원해서? 얘기 안 할래. 야, 묻지 마세요.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섰어요. 오늘 아침에도 김현정 뉴스쇼 전화 인터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제부터 강남 거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법원에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무슨 민심 투어냐, 도망 투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약간의 제가 추정하기에는 약간의 패문부제를 위한 명분, 패문부제, 위한 명분 그것도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이제 내란과 절연, 계엄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원래 참고인 신분으로 좀 나와라 했는데 안 나갔고 그래서 공판전 증인 신문으로 청구를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면은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아하. 왜냐면 물론 되게 애꿎은 상황인 건 맞아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처럼 열심히 막은 사람인데 예. 당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하면서도 경험을 막았는데 예. 특검은 나를 오라고 하냐. 혹시 나를 어떤 정치적으로 실제 그런 주장을 하죠. 실제적으로 분열 프레임에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리스크가 좀 있어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서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물론 책에 쓰고 인터뷰도 했지만 또 특검과 얘기하면서 질의응답에서 하는 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좀 더 공적인 디테일들을 얻을 수도 증거와 있고.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란 세력과 절연을 더 강하게 외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방이 거제 라방 같은 게 사실 라방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좋은 명분은 되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또 10월 2일인가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그냥 뭐가 옳은 걸 생각해서 자, 우리 장성철 도전해서 소장님이 나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어젠가 봐요. 통화하셨죠? 네. 한동훈 전 대표랑. 네.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그냥 건강 조심하시라고. 건강 조심하라고요? 건강? 몸 조심하라고요? 네.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가기 전부터 심했는데. 그리고 장해찬 씨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한 언론인에 의해서 인간 말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당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완장차고 호가호위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봐라. 자기 반성부터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전국 민심 투어 하겠다라는 것은 저한테도 대략 한 2달 전부터 이제 9월 말쯤 되면 이렇게 민심 투어 할 거다, 지방 투어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같이 들은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뭐 폐문부제, 아니 저는 민심 투어를 하라고 했어요. 네, 아, 폐문부제라고 얘기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네. 이 시기에 공교롭게 그때 겹친다는 게 있죠. 9월 말쯤에 중순이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폐문부제를 의도하면서 갔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정치인이 지방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경청을 하고 얘기를 듣고 자신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는 것을 자꾸 특검과 연결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익 최고님. 일단 팩트 확인. 그 9월 말에 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 저 추석 전에 하기로 한 거는 이미 한참 전에 결정된 거고 아, 예. 그리고 이거는 무슨 특검이 뭐 공판전 증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 뭐 예.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참 말 본새 없이 하시는데 함부로 막 하시는데 무슨 죄지었습니까? 도망 다니게 법원 피해 도망 다니긴 누가 도망 다닙니까? 아니 목숨 걸고 저 12월 3일 날 계엄에 대해서 맞서 싸웠는데 그 무슨 피의자입니까? 도망 다니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예. 그 속옷 입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데 출석하지 않는 예. 그런 본인의 후견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나 아하. 법원에 제대로 나오셔서 증언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재판 받으시라 얘기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게 기억과 기록 중에서 무엇이 정확합니까? 기록. 기록이 정확하죠. 기억은요 계속 변해요. 지난번에 저도 그 KBS에서 그날 뭐 그 추억 다큐? 다큐 찍을 때 저도 가면서 사실 그 책 다시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왜냐면 기억이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KBS 찍자고 그랬는데 저도 책 다시 읽어보고 왔어요.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뜨거운 겨울이 가기 전에 이것을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분 단위로 저도 그때 읽어보면서 야 정말 분 단위로 모든 기록을 다 해놨구나라는 것 그 책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명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투표를 참석한 18명과 한 대표가 저하고 이제 원회니까 거기 있었는데 모두 다 같이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그게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 믿지 않고 자꾸만 불러다가 참고인을 무슨 증인 신청을 한다느니 뭐니 해서 마치 피의자처럼 하는 건 특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부분이 두 가지가 조금 그 한동훈 전 대표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심 투라든 경청 투라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니까 비판할 대목은 아닌데 사실 그 검찰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기억 당연히 기록이 더 명확하겠죠. 근데 그 책이 얼마만큼 세세하게 썼을까요? 특검이 안 읽어봤을까요? 그리고 특검이 수사가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사실과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물들은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 망실살 뻗칠까봐 아니면 당내에서 비판을 받을까봐 이거를 출석하지 않고 그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억을 안 해준다. 이 부분은 본인이 나중에 보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63% 지지를 얻었고 계엄을 막아냈던 그런 훈장을 자랑하려면 나가야 일관성이 있죠. 아하.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거고 두 번째 정치인들은요 일상에서는 나 혼자 산다가 꽤 멋있을 수 있으나 정치는 나 혼자 산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대중 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 산다는 정치를 하시려면 좀 그런 모습들은 지양하셔라. 그런 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비상경을 막고 짧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하는데 공헌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비판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건? 그러니까 내란을 뭐 동조하거나 불법적인 비상경에 찬성하거나 같이 기획을 하거나 논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동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그래서 안 훈장을 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면 더 빛이 당시에 나려면. 목숨을 걸고 막았다면 그렇게 빛이 최소한- 안 나려고 자랑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아니 아름다운 그러니까 거 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유지하려면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부르는 것이지 사실상 특검이 그런 것도 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그 것이다. 안철수는 왜 한 번 부르고 안 불러요? 안철수는 거기에 중심이 안 있었으니까요. 대표가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다? 같이 대표가 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가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당사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죠. 국회까지 예.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고 예.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바라보면서 아 이거 좀 문자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쭉 다 같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다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억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인기 조용히 많아요. 예, 조용히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왜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을 다 거라는 같이 거고. 봤어요. 그때. 근데 이제 실제 대화, 통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프레임이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 배신자처럼 아. 이렇게 되는 프레임으로 염려해서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갔어요. 예. 나갔고 특검에서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 건 특검도 저는 섣불렀다고 봐요. 예. 특검이 좀 한동훈 전 대표 장성 조사위원님 말씀대로 계엄을 막았고 특히 여당 대표가 이건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거 자체가 시민들에게 줬던 인식이 되게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 그분이 인식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나가서 내란과 절연을 더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우원식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책을 안 이제 쓰셨잖아요. 한동훈 대표 나오셔야겠어요 이 자리에. 저희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제 민주당 얘기 좋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시간 끄는 것 같아. 있더라고. 자 지금 법사위가 난리예요. 진짜.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도부를 패싱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패싱 맞습니까? 요즘에 민주당 쪽 패널들이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왜 맞아. 그러냐면 예. 사실상 큰 축에서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금 현재 모습들이 과연 지금 이제 100일이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 외교 현안부터 민생 정치 현안들을 챙기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주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저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아 도움을 주는 집권 여당이 아니다. 모습이 지금? 아니다. 아니다. 사실상 이 법사위에서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최근에 그 추미애 위원장께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음. 당에서의 어떤 조율이 없이 음.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는 부분들이 알려지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조율이 안 된 부분은 또 안 된 부분대로 좀 아쉬움이 크지만 이걸 또 이 원내 지도부와 또 당 지도부가 이건 갈려요. 그러니까 저기 김병기 원내대표는 좀 앞으로는 상의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름대로 원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의 조금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당 대표께서 잘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별거냐? 정확히는 이거예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추미애 열심히 하시라. 열심히 하시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멘트를 빼고 열심히 하시라. 그러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뭐가 됩니까? 그러네. 저번에 또 특검법 관련해서 한번 된통 그렇죠. 그 균열이 났었는데 어렵게 또 이제 대통령실에 와서 손 잡고 화해를 시켰어요. 근데 또 균열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자극적이고 적나라하게 정- 비평을 해주세요. 그렇지. 너무 젊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내가 아저씨예요. 최선 나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들은요. 예.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 사람 간에도 말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부분들 생각을 그대로 꺼내면 사고가 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지혜를 민주당이 발휘하고 마지막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집권 여당의 선택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서영주 소장으로 빙의해가지고 예, 빙의. 뭘 빙의를 해요? 지금 서영주 소장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빙의해서 얘기할게요. 예, 말했어요. 난장판이에요. 아. 저거는 뭐 집권여당이라 할 수가 없고 아, 엉망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욕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유엔 유엔총회에서 가가지고 연설도 하시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집권여당이 국내에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아, 대통령 통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지금 야당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셨을 것 제 같아요. 빙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런 식의 저는 그 거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을 예를 들면 무시하고 욕보이는 게 아니라 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들 다 우리가 쫓아낸 거 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니까짓 게 뭔데 우리가 쫓아내면 쫓아나가는 거지.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어저께 밤 11시에 페북에 쓰셨다가 오늘 또 그 얘기를 나는 이게 뭐 밤에 술 드시고 와서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침에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80년대에 자기가 미 대사관제에 들어가서 점거했을 때 운동권 학생으로 아직도 생각하나. 아니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그 한 축인 대법원장이 별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니까짓 게 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야 정청래는 뭔데? 네가 뭔데?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뭔데? 아니 과거에 그렇게 대통령들 다 쫓아내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이 뭔데?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정청래가 뭔데?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 돌려받을 말란 것이다. 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민주당이 이러고 있는 건 속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인 건 지금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그 거짓말 사인 청담동 시리즈 2탄 거기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할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나니까 다른 데 더 큰 불을 질러서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돌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도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과거에 사인방 어떻게 됐어?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템으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예. 야, 청문회 어떻게 되는 거야? 30일 날 탄핵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교활한 정치 술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출직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틀렸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역대 뭐 대통령도 쫓아내고 근데 다 헌법과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탄핵 뭐 근래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됐었고 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뭐 여기서 하나 더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 권력도 가장 온전한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말이 맞으려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을 때 대법원장도 탄핵 소추해서 탄핵이 가능합니다. 소추는 민주당만으로 가능하겠죠. 헌법재판소가 탄핵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난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고 하지만 자 거기에서 그러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냐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죠. 찾은 다음에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모의했는지.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지게 충분하고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결과가 앞서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도약을 위해서 국민통합도 하려고 하고 실용적인 여러 걸 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들이 다 가려져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미스인 거는 같은데 이유를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 김정일 최고께서 얘기한 대로 이거를 작은 불을 더 덮기 위해서 큰 불을 저질렀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이대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제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문회도 안건이 2개예요. 그날 5월 1일 날에 있던 파기환송에 대한 절차 문제, 두 번째가 그 제보. 사인 회동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많은 당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역학구도가 정청래 당대표는 오직 믿는 게 당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큰 어떤 이 장벽을 세워놔야만 당내에서 아무리 다른 의원들이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상 본인이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내년에.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저는 당원들의 어떤 큰 지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정치적 계산에 그렇게 있다 하는 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금
지금 미국 가고 유엔 가서 얘기하고 관세 협상도 비핵화 해보겠다고 하고 관세 협상 저기 좀 지금 막 거의 대드는 거에 하면서 그렇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좀 집권 여당이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네. 어떤 그 이슈를 분산시켰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아쉽다.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잖은 돌아봤으면 표현이네요. 좋겠어요. 빙의하지 마세요. 점잖아요. 정권 출범한 지 석 달 막 지난 100일 지났는데 예. 이렇게 난장판인 건 처음 봐. 뭘 난장판이에요. 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 잘 되나 난장판이지. 상임위원장이 원내대표나 당대표한테 보고하지도 지금 않고 끝날 시간이 다 이 됐어. 중요한 문제를 청문회를 한다라는 게 난장판 앵커님이 아니에요? 안 끝내십니다. 더해요.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진짜. 아니 한 30초 남았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성장통이라고요. 성장통. 네,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이 당 대표 간에 서로 간에 이건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또 잘 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진짜요? 앓다 죽겠다. 정말로? 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위성이죠. 가능성이 그래야죠. 아니다. 예. 고생했어요. 네. 요즘 힘들어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얘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노컷대련의 서영주 소장님, 김정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